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오고 여기 넘파이하고 판다스, 그다음 매프란 라이브러리, 사이킨런을 임포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많이 보던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 분석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요 사이킨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들을 이제 몇 개, 두 개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 제가 미리 좀 저장을 해놨어요. 요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그 TEMF라는 그 변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제가 기상청에서 다운받은 전주시 기온입니다. 요 코드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여기까지 불러오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뭐 그 평균 기온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평균 기온이라는 걸 갖고 오기 위해서 그 여기가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평균 기온만 뽑히게 되고, 요거를 넘파이로 바꿔주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는 필요 없어서 100개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요 코드고, 이 뽑아온 요 자료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온이 저는 이게 가장 낮은 기온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었으면 좋겠어서 요거를 요 소트라는 메소드를 써주면은 이 기온이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전주시의 평균 기온들을 제가 그냥 한 100개 정도 잘라가지고 뽑은 자료가 돼요. 이 온도에서 제가 변수를 그냥 가짜로 한번 만들 건데, 제가 좀 적당한 예제를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실패하고 그냥 제가 시뮬레이팅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온도가 이제 상승하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는 어떠한 세상의 법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거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전주시의 데이터 불러오기. 그래서 모형을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온도가 상승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도록 그 수식을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아이스크림 판매량,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뭐 20 플러스 온도 곱하기 2.5 플러스 오차. 오차는 이제 뭐 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이 한 20개 정도는 팔리고, 온도가 이제 1도 올라가면 2.5개씩 더 팔린다. 뭐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개수이기 때문에 2.5개를 이제 팔 수는 없겠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이제 공식에 따르면은 내가 이제 현재 기온이
기온이 만약에 뭐 10도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팔 거라고 기대가 돼요? 10 곱하기 2.5 요렇게 해주고, 그쵸? 그러면 이게 25가 되겠죠? 그다음 더하기 20, 여기 앞에 있는 걸 더하고, 그 다음에 좀 모르죠. 여기 있는 운적인 요소가 대해서 일단은 45개 정도 팔릴 건데, 실제로는 뭐 44개가 팔릴 수도 있고 46개가 팔릴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47이 팔릴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운적인 요소에 이제 좌우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어때요? 온도가 상승하면 이대로라면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한번 가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적인 요소는 제가 입실론이라는 변수를 써서 표현을 할 건데, 100개 100개 3 정도 스케일링해서, 그럼 이제 정규 분포에서 100개의 변수가 뽑히게 되고, 그 표준 편차는 이제 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얘는 20 더하기 온도니까 그 더하기 2.5 더하기 운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운적인 요소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이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대충 뭐 이러한 그 온도가 증가하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라는 이 추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는 지금 그 제가 설명을 위해 가지고 실제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해버리고 모델을 계속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온도하고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있는 20이라든가 2.5라든가 여기 이제 곱하기 3이라든가 이러한 숫자들이 이제 전혀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는 제가 예제를 위해서 그냥 만든 데이터고, 여기 실제로 관측한 거는 이러한 엑셀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온도 그다음에 판매량, 이러한 엑셀 파일에 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고 싶냐. 일단 그 우리가 캐글 경진대에 나가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계속 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러한 데이터로 갖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게임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자료를 정리하면은 뭐 이런 자료가 일단 두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제가 이제 편의상 기호를 좀 도입을 할 건데, 여기에서 그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제가 x1이라 그러고 얘를 이제 y1이라 그러고 얘를 x2라 그러고 얘는 y2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금 썼던 거를 그대로 다시 쓰면은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0의 값 있죠. 얘가 이제 x1 x1 이제 이러한 변수로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거 좀 만들어줄까?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x1, x2, x100이 되겠네. 뭐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은 x1, x2 이제 이런 값을 이제 뭐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7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5.2.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제 y1, y2라고 두기로 했죠. 세일즈. 이건 두 자리까지만 쓸게요. 10.90 14.00 마지막에는 61.56. 대충 이제 이러한 기호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를 관측했어요? x1, y1 그 다음에 컴마 x2, y2 이제 컴마 답 x 100, y 100 요거를 이제 관측한 거죠. 요러한 순서상들을 관측하고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뭘 하고 싶냐면은 그 새로운 x에 대한 예측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딱 보고 결국에는 어떠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여기 있는 x 값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내가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 요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적당히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값이 없지만 대충 이 데이터가 풍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럼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죠, 뭔가 판매량이. 그래서 요쯤에 이제 판매량이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는 여기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요러한 x1, y1 그다음에 x100, y100 이러한 이제 데이터 세트에서 이 데이터가 이제 풍기는 뭔가 이제 패턴 혹은 이제 분위기를 보고 새로운 x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판매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대충 이쯤 아닐까.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판매량을 알고 싶다 하면 대충 이쯤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좀 질문을 구체화시키면은 질문 그 기온이 이제 x죠. x가 아까 마이너스 2
2.0 정도 여기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얼마 정도 생각하는가, 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봅시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기온이 마이너스 2인데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2.0 딱 맞는 게 이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레인지를 잡아서 df.temp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온도들이 싹 나올 테고, 얘가 마이너스 1.0보다 이제 작고, 그쵸? 그럼 어떤 건 이제 true가 나오고 어떤 건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3.0보다는 이제 크고,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그러면은 몇 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수식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템퍼러처가 그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1도 사이 요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필터링을 해갖고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뱉어내게 되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제 걸리는 그 애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밖에 없네. 한 2개 정도 해볼까? 요렇게 범위를 좀 넓게. 그럼 이제 여러 개의 값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어때요? 이게 그나마 마이너스 2.0에 해당되는 값은 없는데,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거는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1.3도일 때 요거를 팔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대충 정도 팔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할 수가 있죠.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주고 이게 마이너스 1.3에서 얼마 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요거를 이제 딱 찍으면 되는데, 이 데이터 없으니까 그냥 대충 비슷한 거 갖고 이제 갖고 와서 찍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이 전체적인 이 데이터를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이제 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보고 답변한 거, 이거는 그냥 답변한 거.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PLT 플라 DF TMP DF 세일즈 이렇게 하고 스캐터 플러스로 그려주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보고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이면은 한 17.67 정도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2.0, 17.67 이렇게 이제 찍으면 되겠죠. x라고 찍으면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쵸? 어때요? 이만큼 팔 수 있겠어요? 이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님이 요만큼 팔라 그러면 이게 좀 합리적인 목표라 생각하나요? 이거 못 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팔 것 같지 않아요? 요렇게 선을 싹 그으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이게 왠지 이쯤에 나는 요만큼 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좀 높은 목표잖아요. 근데 이 높은 목표가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못 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이건가? 아씨 왜 이렇게 어렵네 이거. 잠깐만.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건 것 같아. 응. 요거만큼 이제 못 팔 것 같은데 그 내가 이제 못 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냐면은 이 추세선이라는 개념을 제가 마음속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저는 예측을 할 때 대충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그럴듯한 추세선을 그려갖고 이 선 위에 요러한 이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예측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요거로 답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점에서 예측값이 얼마냐고 하면은 쭉쭉쭉 올려서 이제 이쯤이 아닐까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오차가 가만히 돼서 우리가 관측이 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퍼져 있는 여기에 뭔가 공통적인 언더라인 펑션을 우리가 잘 예측을 하고 그 언더라인 펑션에 맞춰 갖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브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어떤 선이 있죠. 어떤 선을 기가 막히게 긋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일단 만들고 그 추세선 위로 위의 점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예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추세선을 어떻게 그을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거 만든 데이터잖아요. 그래갖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러한 그 모형에서 만들었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오창을 빼잖아요. 이 모형에서 오창을 이제 빼게 되면은 이 선 이렇게 일직선에 이렇게 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창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요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요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는 뭐냐면은 20 더하기 템퍼러처 곱하기 2.5 요게 이제 그 정답에 해당하는 추세선이죠. 그래서 그 정답에 해당하는 추세선은 일단 한번 그어 보면은 df 요게 이제 우리가 관측한 자료이고 이 관측한 자료 위에 추세선을 템프 여기는 똑같이 두고 이 값이 사실은 true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20 더하기 이거 곱하기 2.5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정답인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 그럴듯한 추세선을 기가 막히게 뭐 긋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답을 모를 때고 사실은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어떻게 그으면 돼요? 사실 y는 20 플러스 2.5의 x라는 요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런 추세선을 그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 x가 마이너스 1 때는 이제 얼마를 팔 것 같냐 라고 물으면은 그 여기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y는 20 플러스 2.5하고 x가 이제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2.5 마이너스 2
할까? 그럼 이제 15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이면은 y는 이제 15가 되니까 결국에는 아이스크림 한 15개 정도 이제 파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15인 게 말이 되냐? 이게 요거는 이제 트루고 여기에 항상 이제 운적인 요소가 좌우돼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팔 수도 있는데 당연히 15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15로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15에서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확률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똑같은 확률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15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이 15 이상으로 우리가 더 뭔가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영역이고 그게 만약에 예측이 되면은 걔는 랜덤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나거든요. 이렇게 주황색 선을 잘 맞추면 이제 끝나는데 그 문제가 그 결정적인 문제가 그렇 그 이 20이라는가 2.5라는 숫자를 우리는 몰라요. 이 20이나 2.5와 같은 숫자를 알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건 알겠어요. 이 숫자만 알면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x에 대해서 y 값을 그럼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게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 게임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보고 임의의 x에 대하여 합리적인 뭐를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이제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근처에 있는 값으로 찍는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선이라는 걸 그어갖고 그 추세선 위에 있는 값으로 찍는 게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원래 게임은 요거였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그 게임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결국에는 2.5나 20이라는 숫자를 잘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숫자를 잘 찾는다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최대한 그러니까 yi하고 xi a 플러스 b ax 플러스 b 보통 이렇게 많이 했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러한 식이 만족되도록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xi하고 yi가 있으면은 이 그 최대한 요게 비슷하게 되는 a하고 이제 b를 선택하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를 2.5 그쵸? B를 여기 있는 20으로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그쵸?